안녕하세요. 폴리클래스 통합사회 김승범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통합사회 1단원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 내용 보시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대단원 1단원의 1, 바로 1의 1단원입니다. 자, 1단원 내용은요, 인간, 사회, 그리고 행복이거든요. 그쵸? 행복. 자, 우리가 또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바로 행복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좋은 거는 최대한 살리고 나쁜 것은 빨리 파악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줘야 되겠죠. 맞습니다. 따라서 큰 1단원의 궁극의 목적은 행복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고요.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과연 좋은 건 무엇이고 나쁜 건 무엇일까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으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각적인 면에서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단원, 바로 1단원이고요. 그 첫 번째 시간이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본격적인 내용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 하고 나와 있습니다. 총 4가지 관점을 먼저 공부할 겁니다. 자, 그중 첫 번째는요, 바로 시간적 관점인데요. 자, 시간적 관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현재 어떤 사회 현상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자, 사회 현상이죠. 그게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바로 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과 그 다음에 맥락을 바탕으로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적 관점입니다. 자, 시대적 배경, 그쵸? 이 그쵸? 시기할 때 맞죠? 과정을 알 수가 있겠죠. 과거와 현재, 미래 같은. 그 다음에 맥락, 어떤 이어지는 관계, 그쵸?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어떤 맥락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시간적 관점입니다. 자, 일단 필요성은 뭐냐? 자, 갑니다. 과거의 현상을 통해, 그렇죠. 과거의 현상을 통해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게 해준다. 미래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게 해준다. 따라서 과거의 현상을 통해서 현재, 그 다음에 미래까지 이렇게 파악하게 만들어주는 관점이 바로 시간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느낌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요. 자, 먼저 사례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사례입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 교통 혼잡이 늘어나는 현상. 자, 이것이 바로 시간적 관점의 사례입니다. 어디를 보고요? 과거에 비해 현재, 그 다음에 사회 현상은 뭐죠? 교통 혼잡이 늘어남 하고 나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현재로 올수록 산업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니까 자동차에 대한 구매력이 상승해서 이제는 집마다 또는 집에 있는 가족 구성원 명수만큼 차를 보유하게 되겠죠. 따라서 도로가 증가되는 속도보다, 과거에 비해서 도로가 증가되는 속도보다 차량이 증가되는 속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구나. 이제 보이시지 않습니까? 과거에서 현재 어떤 원인을 파악할 수 있죠. 맞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관점은요, 사회 현상을 발생시킨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시간적 흐름 속에서요. 자, 그래서 이 시간적 관점의 방법으로는요, 특정 현상과 관련된 과거의 자료를 수집하여, 자, 나왔죠? 과거의 자료를 수집해서 현재와의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자, 그래서 좋은 건 살리고 나쁜 건 미연에 예방할 수 있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행복으로 갈 수 있구나. 아, 시간적 관점, 그래서 공부하는 거구나. 아시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공간적 관점입니다. 자, 사회 현상을 발생시킨 자연이 만든 환경이죠. 그 다음에 인문, 사람이 만든 환경이죠. 그렇죠. 자연적, 인문적 환경을 위치와 장소적 특징 및 지역 간 네트워크 등의 공간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 자, 좀 복잡해도요. 일단 키워드 적어 드렸거든요. 어떤 자연, 인문, 환경을 위치와 장소적 특징 및 그 다음에 지역 간 네트워크, 연결망이죠. 그래서 공간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구라든가 산업시설의 어떤 분포,
그 다음에 사람과 물자의 어떤 이동을 파악하는 게 바로 공간적 관점이죠. 자, 필요성은요, 사회 현상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렇죠? 위치와 장소의 그런 환경적인 영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런 위치나 장소가 인간 현상 또는 사회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게 해주는 거죠. 자, 역시 사례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교통 혼잡이 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심한 현상. 그렇죠. 이제 한국은 전반적으로 교통 체증이 좀 많이 일어나는 나라기도 한데 특히 수도권 지역에 이 또 교통 혼잡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일단 수도권 지역 하면은요,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군데를 통합적으로 부르는 말이 바로 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요. 자, 그러면 왜 교통 혼잡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심할까? 자, 수도권 지역은 아무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이 몰려있죠. 그만큼 쉽게 얘기해서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소리죠.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몰릴 거고요. 그 지역으로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인구나 물자의 이동량이 많아지겠죠. 네트워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교통혼잡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구나를 파악하게 해주죠. 자, 그래서 이런 공간적 관점의 특징을 보시면은요,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 과정 및 지역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계속 지역이란 말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렇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유사점. 그러니까 주거 지역은 어느 지역을 가나 주거 지역의 형태는 유사하더라. 또는 공업지역은 또 공업지역을 가면은 어느 공업지역을 가든 형태가 유사하더라. 그런 유사점도 파악하게 해주고, 이래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파악하게 해주는 게 이 공간적 관점입니다. 자, 방법으로는요,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 계속 환경이라는 단어 나오죠. 환경이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공간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회적 관점입니다. 자, 사회적 관점은요, 특정한 사회 현상이 계속 사회 현상이란 말을 계속 붙이고 있죠, 선생님이. 잠깐 볼까요? 사회 현상. 사회 현상. 그렇죠? 얘도 역시 사회 현상입니다. 특정한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사회, 제도 및 사회 구조와의 관련성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자, 얘만 한번 파악해 볼까요? 사회 제도?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법이라든가 어떤 규범 같은 걸 우리는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사회 현상이 발생한, 자, 얘는 배경을 이해하게 만들어주죠. 이런 제도와 이런 구조 하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구나. 그 배경을 이해하고 또 그 현상이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자, 느낌 잘 안 오시죠? 따라서 얘도 사례부터 가보죠. 자, 제도적 미비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가 줄지 않는 현상. 자, 음주운전, 끔찍한, 그쵸? 죄죠, 죄. 완전 나쁜 죄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음주운전 사고가 줄지 않는 현상, 사회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제도적 미비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처벌, 법이 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이 너무 미약한 겁니다. 그럼 제도가 미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의 의식에 어떤 의식이 자리 잡을까요? 괜찮아. 술 한잔 먹고 운전하지. 어차피 처벌도 미비한데.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미비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다. 결국에 사회 현상을 이런 제도 미비에 찾았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사회적 관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특징으로는요, 사회를 분석하여 또는 제도나 구조를 분석해서 개인의 사고방식과 사회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소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방법으로는요, 개인이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자, 쉽죠? 제도를 분석하는 게 바로 사회적 관점의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관점입니다. 자, 윤리적 관점. 자, 윤리적 관점이죠. 자, 사회 현상 속 인간 행위에 도덕적 행위 기준을 탐색하여, 자, 키워드는 도덕적 행위 기준을 탐색해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거나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 어떤 규범을 적용했는지 파악하는 게 바로 윤리적 관점입니다. 자, 도덕적 행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가 이 도덕적 행위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타 동물과는 다르게요. 바로 이런 도덕, 윤리적 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무엇이 옳음이고 무엇이 그름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유튜브 영상 보면은 강아지들도 그렇죠?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주인을 뭐 때리려고 하면은 뭐 옆에 와서 때리지 말라고 막든가 뭐 강아지 그런 거 보셨죠? 심지어 강아지도 있는데 인간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사회 현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파악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제도나 환경 또는 시간이 아니고요. 바로 인간의 도덕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내면을 쳐다봐 줘야겠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이해됐죠? 좋습니다. 자, 필요성으로는요. 사회 현상 속 여러 문제를 바람직하게. 그렇죠. 왜냐? 옳고 그름 판단했으니까 그러면 빨리 제거해야 되고 옳으면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직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규범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해준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사회 현상 여러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해주는 규범적 방향 제시. 이것이 바로 윤리적 관점의 필요성이 되겠죠. 자, 사례 잠깐 보겠습니다. 사례로는요. 운전자 교통 질서의 의식 수준의 정도에 따른 현상. 그렇죠. 의식 수준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리 교육이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나라와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이런 교통 사고율을 본다면요. 실제로 윤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나라의 교통 발생이 훨씬 더 줄어든 현상이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어떤 의식 속에 무엇이 옳음이고 무엇이 그름인지를 구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 그 네 가지를 먼저 공부했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관점이 하나 더 남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자, 제목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통합적 관점입니다. 자, 통합적 관점. 벌써 앞에서 공부했던 네 가지를 다 통합적으로 본다. 그 얘기가 되겠죠. 통합사회 할 때 그 통합입니다. 자, 의미. 사회 현상을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을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는 방금까지 공부했던 그 네 가지 관점을 하나씩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종합해서 본다. 그렇게 의미를 잡아주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자, 그 배경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왜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지를. 자, 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 다음에 학문의 세분화 경향, 그 다음에 사회 현상의 복잡성.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단세포 동물, 그 다음에 뭐 다세포 동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도 엄청 몇십 조개의 세포로 구성된 우리 인간도 다세포 동물입니다. 따라서 단세포 동물인 아메보다는 훨씬 더 몸 상태가 복잡하고 여러 기관들이 나눠져 있죠. 맞습니다. 따라서 이거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사회든 기술이든 뭐가 발전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뭔가가 세분, 자, 세세하게 분리된다, 나눠진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발전할수록 사회는 점점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점 발전할수록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하나의 관점으로는 이 복잡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렇죠.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점도 복잡한 이 세분화된 사회에 맞게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게 됐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나왔죠? 한 가지 관점으로만 사회 현상을 파악하면 그 속에 담긴 복합적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한 가지로만 파악하면 어렵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 이게 왜 필요할까요? 다양한 관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복잡한 사회 현상을, 자, 이게 바로 통합적 관점의 목표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결국에 우리가 통합적 관점을 할 그 중요한 필요성은 바로 뭐냐면요. 사회 현상을, 이런 복잡한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요, 보시면은요. 자, 사회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뭐가요? 통합적 관점이요. 이 모든 것들은 정확히 이해해야 가능해지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여러분? 큰 1단원이 인간, 사회, 그리고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건 살리고 나쁜 건 막자. 맞죠? 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름인지를 파악해서 나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기준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인류 삶의 방향을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나은 개인, 더 나은 사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통합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번만 더 사례를 든다면은요, 혹시 여러분 교과서에 코끼리 그림이 하나 나와 있고, 사람 한 4명이 이렇게 코끼리 만지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그 불교의 열반경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장님 코끼리 만지는 듯 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디가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맹인들이, 만약에 코끼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있다면 코끼리 전체 모습을 모르겠죠. 예를 들면 다리를 만지고 있는 그 맹인은 코끼리 어떻습니까? 하면 뭐가 굵고 단단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등을 만지고 있는 그 맹인은 그렇죠? 넓고 평평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코를 만지고 있는 맹인은 코끼리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은 이게 뭐예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모두 다 코끼리의 특징을 얘기한 건 맞지만 그게 코끼리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과서 상에 코끼리 그림 나왔고 4명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건 바로 통합적 관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그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좀 얼굴이 많이 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옆에 있는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저 얼굴 많이 부었죠? 그랬더니만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큰 차이는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잠깐만. 큰 차이는 모르겠다. 큰 차이는 모르겠다. 자, 수업 끝나고 잠깐 가서 좀 따져야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자, 지금 얼굴이 좀 많이 부었는데, 자, 생각해보니까 어젯밤에, 실제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 좀 만두를 좀 많이 먹고 잤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얼굴 부은 걸 하나의 현상으로 본다면 그 원인이 어젯밤에 많이 먹은 만두 때문이었구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업하는 이 시간이 지금 약간 저녁인데요. 또 좀 출출해졌습니다. 또 그 만두가 생각나는데 아마 또 오늘 집에 갈 때 그 만두를 사서 가서 먹는다면 또 내일 또 얼굴이 커지겠죠, 여러분. 자, 그럼 어제 먹은 만두 때문에 얼굴이 커졌고 오늘도 만두를 먹는다면 내일도 커질 것이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바로 뭐가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시간적 관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근데 왜 하필이면 왜 만두예요? 뭐 라면도 있고 뭐 족발도 있고 하는데 왜 하필 만두일까요? 봤더니만 우리 동네에 일단은 일반적으로 식당이 좀 많아요. 모든 주거지의 특징이죠. 그렇죠? 식당이 좀 많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집에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야 되는데 그 횡단보도 빨간불 기다릴 때 그 만두집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럼 이제 빨간불 기다릴 때 뒤에서 이제 막 수증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파란불 될 때까지 그 수증기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그 냄새도 나고 그 사운드며, 알겠니? 그 막 여러 가지 그 만두 가게 그 풍경들이 막 다가와요. 그리고 막 만두가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저 맛있어요. 사 먹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란불 바뀌기 전에 벌써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왜? 바로 우리 동네에 식당이 많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바로 뒤에 만두 가게가 위치하는 바람에 빨간 신호등을, 그러니까 신호등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자, 지금 선생님이 뭘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지역적 특색을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공간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식당이 많을까? 자, 물론 주거지역도 있겠지만 여러분 전반적으로 본다면은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경제체제입니다. 자유경제체제에서는 자, 스스로 먹고 살, 어떤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야 될 노력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직종보다는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갖지 말고 들으세요. 네, 다른 직종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요식업, 이런 음식업들이 훨씬 더 진입장벽이 좀 낮지 않습니까? 뭐 먹고 살지? 반도체나 만들까? 뭐 먹고 살지? 인공위성 만들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나 높은 고도의 기술이고 진입이 어려우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런 반도체나 인공위성보다는 만두를 빚는 것이 조금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체제에서는 스스로 먹고 살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아무래도 기술 장벽이 조금 낮은 이런 요식업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반도체 공장보다는 식당이 많구나. 자, 자유경제체제입니다. 이렇게 사회체제에서 설명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사회적 관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런 거죠. 밤마다 먹으면 요즘 영상도 찍는데 좀 잘생기고 좀 얄쌍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얼굴이 그냥 넙대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식욕을 통제하지 못해서야.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좀 배고파도 좀 잘 참을 수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선생님도 식욕을, 배고픈 걸 잘 못 참겠어요. 네.
그래서 나는 운동도 하는데 운동하면서 어깨도 좀 넓어지는 것 같은데 얼굴도 같이 넓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식욕을 참지 못하고 밤마다 먹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렇게 자꾸 먹다 보면은 돈은 돈대로 나가고 건강도 상실할 텐데 좀 밤에 너무 늦었으면 조금 식욕을 억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자꾸 먹으면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이렇게 식욕과 관련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제 모습은요 바로 도덕적 관점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결국에 만두를 통해서 얼굴이 부은 그 현상 하나 갖고도 이렇게 우리가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시죠. 자, 1번 문제는요. 2021년도 6월달 전국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AD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는 적절한 활동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최근 땡땡 지역에서 공공시설인 화장장 건립입니다. 화장장 건립. 뭔지 알죠? 그렇죠?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시체를 태우는 바로 장소가 화장장이죠. 보통은 이제 화장장에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부모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선호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이 조금 꺼림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그렇죠? 장내 문화의 변화로 인해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은 증가했지만, 자, 이것도 현상 중에 하나죠. 그렇죠?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이 증가된 현상이지만, 건립 예정지 주민들은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를 입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죠. 자, 어떤 현상인지 알겠죠? 화장장 건립은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반발하는 현상이고, 자, 이것을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즉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은 기억 A. 자, 일단 A, B, C, D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장 건립의 입지 조건. 자, 입지 조건. 어디에, 어느 지역에 입지시킬 것인가. 입지라는 것은 들어선다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이거는 공간적 관점이 되겠죠. 공간적 관점. 따라서 이건 B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틀렸네. 자, 그 다음 B, 연도별. 연도별. 화장 비율의 변화 조사하기. 자, 화장 비율, 어떤 퍼센테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연도별입니다. 따라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과거, 현재 이런 시간의 어떤 자료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것은 시간적 관점이 되겠고요. 이거는 A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따라서 B 하면 틀렸네요. 자, 이미 답은 나왔네요. 그렇죠? 자, 화장장 건립 예정지 주민을 위한 보상 제도. 자, 뭘 알아본다? 제도를 알아본다. 사회 제도와 구조에서 파악하는 거죠. 따라서 무슨적 관점? 사회적 관점. 따라서 C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맞네요. 자, 그다음에 리얼티. 자, 갈등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시민 태도, 시민 의식과 태도. 그렇죠. 바람직한, 옳고 그름에서 옳은 태도를 알아보기. 이거는 윤리적 관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D가 되겠죠. 맞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디귿 리얼 다라. 정답은 5번. 됐습니까? 어렵진 않죠? 맞습니다. 일단은요, 여기 시험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각각의 관점의 특성을 물어보든가, 그 다음 두 번째는 통합적 관점 문제로 내든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신이든, 그 다음에 전국 모의평가든 반드시 이런 유의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잘 파악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약간 국어 비문학, 독해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글을 읽고 이 글의 제목 또는 주제를 찾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땡땡 지역에서는 추운 기후로 인해, 그렇죠. 자, 특성이, 그 지역의 특성이 추운 기후입니다. 환경적 요인이 나왔죠. 환경이 춥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며, 자, 이런 환경 때문에 인간 삶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근데 두 번째, 목재가 풍부하여. 자, 이 목재가 풍부한 것도 그 지역의 환경적인 영향이죠. 연료 공급이 용이하다. 결과죠. 자, 이로 인하여, 자, 이런 환경적인 특색으로 인하여 이 지역 사람들은 오랫동안 천천히 약한 불로 끓이는 스튜와 같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 자, 사람 삶에 영향이 왔습니다, 지금. 그렇죠? 왜요? 이런 환경적 특성 때문에. 잠깐만요. 복습을 해볼게요. 보이시죠? 어떤 현상에 대한 환경적 영향. 그렇죠? 환경적 영향.
자, 그러니까는 추운 환경, 목재가 풍부한 환경적 영향으로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스튜와 같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 따라서 공간적 관점이 되겠죠. 두 번째, 내륙 분지 지형에 위치한 세모 지방에서는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내륙 분지 지형이라는, 그쵸? 어떤 환경 또는 지역의 특색이 나왔죠. 여름의 기온이 매우 높아. 이건 또 환경이죠. 그쵸? 기온이 높은 환경. 부패 방지를 위해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조리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향신료의 원료가 되는 작물의 재배 및 유통이 활성되어 있다. 자, 좀 더 문제를 바꾼다면은 다음 글의 공통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공통된 특성은 둘 다 뭡니까? 어떤 환경이나 지역적인 특성이 인간 삶에 뭐를 준다?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튜라는 천천히 끓여 먹는 음식, 여기서는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 그 음식의 차이가 발생했네요. 그렇죠? 자, 갈게요. 1번, 인문 환경이 공간적 특성에 미친 영향. 이 공간적 특성에 미친 영향은 맞는 말인데, 그치? 근데 뭐가 틀렸습니까? 인문이 틀렸죠. 추운 기후, 내륙의 분지, 여름철 기온 높아. 이건 다 자연적 환경이죠. 자연 환경이 되겠죠? 1번, 애석하게 틀렸네요. 2번, 공간적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 의해. 물론 이것도 공간적 관점에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글과는 관련이 없죠. 네트워크. 됐습니까? 어떤 연결성, 그 다음에 이동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거 연결되고 이동되는 게 아니죠.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라는 거니까 네트워크 형성과 이해는 상관이 없네요. 3번, 지역적 상호작용 증가에 따른 공간의 확대. 자, 지역적 상호작용 증가가 이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관련이 없으니까 틀렸고요. 4번, 공간적 관점을 통한, 좋아요. 공간적 관점 맞죠? 전반적으로. 공간적 관점, 환경, 지역 맞네요. 문화적 차이, 정답은 벌써 나왔네요. 정답 4번이네요. 4번. 왜냐면 여기선 이런 공간적 관점 때문에, 이런 공간적 차이 때문에 스튜, 여기는 공간적 차이 때문에 향신료 많이 들어가는 음식, 바로 음식의 차이, 문화적 차이 맞고요. 5번, 공간적 관점에 따른, 괜찮네요. 사회 문제 해결 방안. 지금 문제, 여기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냥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해서 끝난 거니까 틀렸죠.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약간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이 살짝 들어간 독해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공간적 관점 맞는데,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봐요. 분명히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말들이 중간에 있어요. 그렇죠? 보셔요. 이거 다 공간과 관련된 거죠. 다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문 환경이 틀린 거고, 여기선 네트워크가 상관없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상관없는 거고, 사회 문제 해결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오답은 아닌 겁니다. 분명히 공간적 관점이 많고 공간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핵심 포인트는 문화적 차이를 찾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실제로 등장하게 되면은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고난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1단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래서 드디어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큰 1단원의 첫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1단원은 크게 이제 2단원과 3단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계속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심도 있게 자주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